오늘은 아마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인삼. 많이 들어보셨죠? 인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삼이 이렇게 생겼죠. 원래 옛날에는 명칭이 삼 혹은 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왜 산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심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명칭은 삼인데 이제 사람 모양처럼 생겼어요. 얘들 뿌리가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인삼이라는 명칭을 붙이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품질이 제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열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나고요. 그거 이제 밑에 뿌리를 약재로 쓰게 되는데, 약재로 쓸 때는 요 위에 뇌두랑 머리 쪽은 안 쓰고요. 요 밑에부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채취 시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4년에서 6년근이 가장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때 채취해서 써요. 뭐 4년에서 6년근 중에 어떤 게 약효가 더 뛰어나냐에 대한 뭐 연구나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4년에서 6년근 사이에는 약효에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거의 비슷하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통은 5월에서 6월에 채취한 게 가장 약효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처음 딱 채취하면은 우리가 수삼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수분이 많이 있어요. 채취하고 말리지 않으면은 되게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삼이라고 부르고요. 요건 약재로 쓰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어버려요. 그래서 요대로 쓰진 않고요. 요걸 말려요. 말리고 나서 껍질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껍질이 약간 누르스름한데 그거 제거하면 약간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백삼이라고 하고요. 주로 한약으로 쓰이는 거는 요 백삼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시는 홍삼이 있죠. 홍삼 같은 경우는 요 백삼을요 한 95도씨 정도에서 24시간 정도 찌고 그걸 말리고 그걸 또 찌고 말리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반복한 거를 이제 홍삼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한 3번 정도 찌는 과정을 거치면 얘가 약간 불그스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홍삼이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약효가 이 두 개가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단지 홍삼은 쪄서 건조를 해서 수분이 많이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보통 백삼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썩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홍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보관이 용이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삼을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 인삼의 효과는 성미부터 보면은 맛은 약간 달고 약간 쓴맛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성질은 약간 따뜻한 성질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맛이 달다는 게 단순히 맛이 달다는 게 아니라 한약을 설명할 때는 이게 약간 보약의 효과가 있다 이런 소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보약 계통의 약인데 약간 아린 맛이 좀 같이 있는 그런 약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효능은 요거예요. 건비익기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소화기관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기운을 돋아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운 없고 필요할 때 인삼 같은 거 많이 찾잖아요. 실제로 효과가 있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소화기가 같이 약해져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조중이란 거는 요 소화기를 좀 조화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고, 통혈맥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준다 이런 뜻이고요. 안신이란 거는 정신을 좀 맑고 안정되게 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생진액이라는 거는 몸에 있는 수분들을 좀 공급을 해줘서 우리가 건조하다든지 뭐 어디 아프다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소화기가 좀 안 좋은 거를 해결을 해주고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기운을 좀 더 붙여주는 그런 약재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게 인삼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됐죠. 그래서 거기 대체 뭐 어떤 성분이 약효를 내는 건가 이제 하면서 밝혀진 게 요 진세노사이드라는 거예요. 사포닌이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뭐 RG1, RG2, RG3, RH1 등등 뭐 여러 가지 약효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약효들이 논문에 따르면은 항암 효과나 아니면 간 보호 작용, 뭐 염증을 좀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요. 진통 작용도 있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작용도 있고 기억력이 감퇴가 될 때 그걸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뭐 요것만 해도 뭐 거의 굉장히 좋은 약재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인삼을 쓰는 체질이 있어요. 사상 체질에서 사람을 4가지로 분류해서 보는데 주로 소민들한테 쓰는 약재입니다. 왜냐면은 소민들이 비소신대한 사람들이에요. 비소하다는 거는 소화기관이 약해가지고요. 영양분의 소화 흡수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반면에 신대하다는 건 배설 능력이 너무 과하게 항진돼 있어서
계속 뭐 들어가는 건 없는데 나가는 것만 많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운들이 좀 빠져서 허증으로 변하고 몸이 차가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인삼이 소화기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성질도 좀 따뜻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음인들한테 쓰면은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특히 인삼이 조금 필요한 소음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 예전과 다르게 밥맛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이런 분들한테 인삼을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땀을 별로 안 흘렸었는데 요새 들어서 이상하게 식은땀이 자주 나네, 이런 분들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큰 병에 걸리고 나서 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당연히 필요하고요. 허열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 이 허열이란 게 몸이 좀 처지고 힘들 때 발생하는 열인데, 원래 인삼이 성질이 따뜻해서 좀 열 많은 사람들한테는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소음인들 같은 경우 이게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는 경우에는 쓰면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금기도 있어요. 효과도 있지만 이제 이럴 때 쓰면 별로 안 좋은데요. 우라병,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런데 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인삼을 쓰면 더 답답해지고 두통도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요. 상열증, 위로 열이 이렇게 달아오르는 증상인데요. 이럴 때는 인삼이 별로 안 좋습니다. 더 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장기 복용 시 불면이나 두통, 가슴 두근거림, 고혈압 같은 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너무 장기간 과용하는 건 좋진 않겠죠. 요새 들어 뭐 인삼이나 홍삼이나 이런 걸 접근하기가 쉬워지다 보니까 누가 좋대 하면서 이렇게 막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 좀 물어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증에 맞지 않으면요, 인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약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인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특히 좀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 없는 소음인들한테는 인삼 많은 게 없어요. 굉장히 좋은 약재고요. 만약에 그런 거 누구한테 선물 받았거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은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물어보고 드시고요. 뭐 더 나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은 어깨동무한의원으로 오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